안녕하세요. 정신여고 2학년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내신 개강일이 다가왔네요.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우리 하던 강의실에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다음과 같고요. 자, 중간고사 어땠어요? 좀 어려웠다라는 친구도 있고, 근데 좀 반응이 굉장히 여러 가지여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어떤 친구는 또 쉬웠다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되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개인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문학이라고 하는 단독 과목을 시험 보고 있다 보니까 1학년 때처럼 매번 문학, 문법, 비문학이 조금씩은 섞여 들어갔던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문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제 낯선 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중간고사를 좀 총평해보자면 정말 정신여고 스타일대로 나왔다 싶네요. 모두 고르시오 문제 굉장히 많죠. 모두 고르시오 내지는 또는 모두 골라서 옳은 것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런 문제들이 딱 대표적인 정신여고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적절한 거 하나만 고르는 것보다 사실 2개, 3개,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추는 거, 이런 것에 오답률이 훨씬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급을 가르기 위한 어떤 장치로 이런 것을 선택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걸 모두 풀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작품에 대해서 당연히 철저한 이해는 필수고요. 왜 철저한 이해가 필수해야 되냐?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문제 임할 때 긴가민가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두 고르는 문제에서 이런 그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쥐약입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먼저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평소에 문제 풀 때 습관이 또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선택지 5개 중에서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고르고, 이런 습관은 이제 지향하셔야 되고, 정말 확실한 근거를 가지시고 이 단어, 이 어휘, 이 어구가 틀렸고 이 틀린 것 때문에 이 선지가 틀린 것이다 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오답 체크하는 습관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깔려 있어야만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1번 맞는 것 같아, 2번 맞는 것 같아, 3번 왠지 모르겠는데 세모, 4번 세모, 3번이야 4번이야, 3번인 것 같다,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찍는 거죠, 거의. 그죠? 뭘 알고 푼다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맞고 확실하게 넘어가시고, 얘가 틀렸다 싶으면 왜 틀렸다라는 근거를 잡고 넘어가는 습관이 문제집 평소에 숙제할 때부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그렇게 극복하셔야 되겠고요. 복잡한 문항 구성은 뭐 제가 저번에도 이제 시험 직전에 한 2시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뭔가 도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 선지가 맞고 틀리고만 분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지를 맞다고 한 학생이 옳게 말을 했는지 아닌지까지도 잡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도 또 오답률이 올라가죠. 왜?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 있게 문제를 풀어내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 시간에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초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겠다, 이런 실전 반복 연습이 이런 그 복잡한 문헌 구성을 돌파할 수 있는 출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외부 작품과의 연계. 이것도 굉장히 짧게 보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안에 분명히 외부 작품들이 여러 편 나왔어요. 자, 수능과 내신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수능에서 여러분이 다 아는 작품을 그냥 아는 작품으로 시험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작품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로 갖고 있는 이 철저하게 이해해 놓은 작품을 바탕으로 비교 대조하는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문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내면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화자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시의 표현 기법이라든가 내용 전개 방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낯선 시를 보고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출제가 돼도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또 위주로 많이 구성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내가 이제 이거 시험범위 아닌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 이제 완전 중학생 마인드죠. 그래서 외부 작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얘하고 공통점 차이점이 뭔지, 이 문제를 혹시라도 틀리고 나면은 내가 어떤 문학 개념어를 알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말고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이 그대로 서술형이 된다. 중요한 포인트죠. 보면 항상 학습 활동에서 묻고 있는 것들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왜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설 같은 경우도 왜 묘비명 양식을 썼는지 독자 측면, 내용 측면에서 또 암기해라 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서술형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이제 말이 서술이지 서술이 아니라 키워드 중심의 단답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건에 맞게 서술은 하되 키워드가 틀리면 바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학습 활동에 있는 답안들을 정말 잘 외워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수업 시간은 3시간 30분이고요. 3시간 수업에 30분은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있죠. 제공되는 자료는 기본서로 이제 여러분들은 딱 정말 좋게 문학 시험범위 어디까지 나갈 거라는 것을 말씀을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본서 단권화한 기본서로 진도를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집은 매주 한 권씩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제재당 100문제 이상씩은 다 풀어보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좀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 자료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매주 드리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작품과 연계될 만한 그런 외부 작품들을 또 너무 길지 않은 선에서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의 특이점,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제가 또 자료집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또 우리 학교 기출문제, 그리고 또 우리 학교와 또 맥을 같이 하는 출판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인근 학교의 기출문제, 이런 것들에 제가 직접 답을 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 자료는 되게 중요하고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풀어봤었던 그런 문제집이나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학교 위원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골라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풀어 내려가면서 문제에 실전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들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모자란 부분은 어디인지를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되는 자료집인 거죠. 자, 주차 테스트는 매주 그래서 정신여고 스타일에 맞게 출제를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이제 석차를 좀 산출을 해서 좀 못 본 학생들, 그 다음에 좀 점수가 낮다 싶으면은 제가 짧게나마 학생들하고 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술형은 정확한 키워드를 쓰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또 주지를 시키고 귀가 조치하고 있고요. 자, 기말고사.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출판사 기본 문제. 제가 다 3종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는 문제들, 그리고 또 평가 문제집과 자습서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또 인근학교 기출 문제들,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의 유형을 다 접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신여고 유형에 맞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걸 몰아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작품을 나가면서 이 작품하고 시대적 배경이 같은 작품, 이 작가의 다른 작품, 그리고 또 표현 기법 면이라든가 작가의 생각 면이라든가 아니면 소재의 특징적인 면들이 굉장히 유사한 다른 외부 작품들,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형을 쓰는 연습,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술형도 내가 이때쯤 이제 정신여고 2학년 학생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이 정도 감이 올 거예요. 이거 맞았다 틀렸다. 이제 정신여고 학생들은 서술형 때문에 애매하지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맞았는지 틀리는지 확실히 합니다. 왜? 서술형이 아니거든요.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쓰는 연습 항상 매 시험 시간마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기말고사를 대비해 보도록 하고요. 내가 어려웠다면 남들도 어렵다. 이 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의 등급과 위치를 좀 확인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기말고사에서 내가 이걸 얼마나 지킬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서 어느 정도 또 올릴 것인지 목표를 삼으시고 다시 달려야 될 때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여러분들이 달리는 그 걸음 한 걸음
하루 한 걸음을 제가 같이 응원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10시에 강의실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